네, 저 대승문의 박만원입니다. 오후에 노근하시죠? 아주 잠이 번쩍 깨는 케이스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 저한테는 완전히 잠이 번쩍 깨는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뭐 리뷰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4세 남자 환자였고 보시면 에코 소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AVMAX 5m/s, 민피지 51, 그다음에 LVEF는 39.4%, 12AS에 부합하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T를 찍었고 보시면 LCC하고 RCC가 퓨전된 타입 1 바이커스피드였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처럼 라페에 큰 칼슘은 없었지만 퓨전된 거였고 앵글은 그렇게 뭐 호라이즌한 아orta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러스 레벨의 에어리어는 684, 4mm 애널러스 4mm 상방은 602, 8mm 상방은 388로 테이퍼드 타입인 거죠. 일단 뭐 이렇게 해서 플래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애널러스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에볼로 34mm가 해당하는데 보시면 IFU 기준에 비해서 좀 더 벗어납니다. 30.5, 90 살짝 벗어 95점 살짝 벗어나죠. 사피엔이 29mm를 레커멘드했는데 보시면 4cc를 오버필해도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4cc까지 오버필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2cc 이상. 그래서 그다음 기존에 에볼로 34mm를 셀렉션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바이커스브는 이제 애널러스 상방이 분명히 엘립소이드하게 이렇게 될 거고 소프라 애널라니까 EOA 측면에서 이제 베네핏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4cc를 오버필해도 8.3%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역시 사이즈가 작은 거다 생각했을 때는 에볼로 34mm를 셀렉션했습니다. 이 케이지는 LBB가 있었고 종종 이제 투투원 블락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작했습니다. 이제 엔지오입니다. 보시면 아마 3커스프에서 한 것 같고요. 엔지오는 이렇고요. 이제 바이커스프니까 프리볼룬을 이제 합니다. 작은 볼룬으로 이제 벌려만 주고요. 근데 이제 스텐트를 넣어보니까 호라이젠트를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벌티컬하게 이제 스텐트가 박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항상 LCC가 깊게 빠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 저는 옛날에 한번 이제 그 셰프 전체를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좀 돌리면 이쪽이 좀 붙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재미를 본 적이 있어서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에볼루트 딜리버리 시스템은 스파인이 양쪽에 있어가지고요. 보시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참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카운트 클락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토크가 좀 전달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이런 경우에 제가 한번 토크를 좀 줘서 이쪽에 있는 카테타가 이쪽으로 붙어서 LCC를 좀 조절했던, 근데 이건 회사에서 오피셜하게 레코멘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서 이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쪽에 깊게 박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카운트 클락을 주면서 이제 밸브를 이제 임플란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고요. 첫 번째 트라이였었는데 예상처럼 NCC는 거의 뭐 제로 뎁스인데 LCC가 너무 깊었고 그래서 PVL이 좀 심했죠. 그래서 새로 하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트라이인데 세 번째 역시 감았는데 두 번째까지는 이게 리캡처가 다 됐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리캡처가 폴리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좀 싸한 느낌이 들었죠. 왠지 느낌이 좀 안 좋은데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리캡처하지 말고 이제 풀자 하고 이제 풉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NCC 뎁스는 거의 제로 뎁스고 LCC는 여전히 깊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바이커스 같은 경우는 앵커링 포인트가 애널러스가 아니고 상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누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날따라 또 인서비스 들어온 그 친구가 교수님 빠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눌러주세요. 더 세게 눌러주세요. 계속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살짝 이렇게 그냥 푸시하고 있었는데 좀 세게 푸시를 막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앵커링이 엘리너스도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위에서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푹 하고 엘브로 빠집니다. 그래도 우리 순간 이제 좀 안심을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른 옵션이 있죠. 그냥 감으면 되니까 감아서 빼서 서로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감기질 않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감아진 최종 단계였습니다. 더 이상 안 감기는 거죠. 그 리캡처 시스템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 고민을 하다가 뭐 어차피 수술할 거 일단 최대한 당깁니다. 당겨서 빡 당기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보시면 급하게 TE가 이제 들어가서 위치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보입니다. 예. 지금 열심히 당기면서 지금 위치를 보고 있는 어때요 하고 이제 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풉니다. 굉장히 빨리 원래는 빨리 풀면 안 되죠. 근데 굉장히 빨리 풉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CPR이 날까봐 굉장히 빨리 푸는 게 보이시고 네, 쭉 풉니다. 이게 풀렸죠. 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피부별이 심했을 거고 위치는 굉장히 깊고 그래서 당연히 T를 봤죠. 보면 예상했던 것처럼 피부별이 심하고 쇼덱스 리뷰를 봐도 모듈 이상의 피부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룬을 한 4차례 정도 하고 이제 최종 보시면 이게 최종인데 위치는 여전히 깊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건 뭐냐 하면 프레임이 마이트럴 밸브를 터치하지 않고 있고 비교적 마이트럴 펑션을 이제 디스터번스 하고 있지 않고 하지만 여기 피부별은 심했죠. 그래서 벌룬을 이건 프리 벌룬이고 포스 벌룬 하고 난 다음에 피부별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피부별이 있습니다. 일단 끝냈죠. 그 다음날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보시게 되면 LCC하고 NC 쪽에 굉장히 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NCC는 약 8mm, LCC는 약 16mm. 그래서 어떤 고민이었냐면 그럼 저 PVL이 혹시 프레임 셀 사이로 너무 깊이 들어갔으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고민이 들었죠. 이게 과연 이 PVL이 프레임 셀 사이로 빠지는 거면 이건 밸브 밀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스커트의 높이가 14mm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LCC는 16.3mm가 뎁스였으니까요. 근데 다시 당시의 TE를 좀 리뷰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PVL에 있던 사이트가 LCC 쪽이 아니었고 RCC 쪽에서 PVL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CC 쪽이 PVL이 있고 아마도 퓨전된 쪽에서 LC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기로 합니다. 당연히 뭐 페이스메이커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트 탑이 원데이 때인데 보시면 이렇고요. 굉장히 PVL이 심하죠. 쇼덱스에서 RCC 쪽이 PVL이 심하고 환자가 근데 다행히 괜찮아 퇴원을 했고 8개월째 팔로우백을 했는데 그렇고 굉장히 많이 PVL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쇼덱스 비에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이건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테크닉 아닙니다. 너무 많이 돌렸기 때문에 아마 리캡처는 사실 회사에 3번을 레커멘드 하지만 뭐 본인들은 무려 8번까지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돌려서 이게 고장이 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너무 강한 푸시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이 바이커스피드가 테이퍼 타입이었고 34mm의 모양 자체가 딴 거보다 스커트가 더 넓게 펴졌습니다. 당연히 더 밑으로 가기가 더 쉬운 스타일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